얘들아, 우리 이제 오늘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우리 지수 파트 싹 다 나가고, 이제 시간이 허락한다면 로그 쪽까지 조금 건드려 볼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잘 따라와야 돼. 알겠죠? 응? 자, 우리 거듭제곱 한번 배워볼게. 얘들아, 거듭제곱이라는 용어 자체는 들어봤니? 근데 얘들아, 내가 여기다가 쓰면 너네가 잘 보이나? 잘 안 보이지? 아, 말해줘야 돼. 보통 효선생 판사 때 이쪽 위주로 하시나? 여기부터? 이렇게 하면 하윤이가 보여? 안 보이지? 시야각이 안 보일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이렇게 해주면 보여? 그러면 쓰고 이렇게 하면 보이나? 아니면 근데 여기 시야각 자체가 안 보이지? 그러니까 이런 데 앉으면 안 돼. 얘들아, 이게 나중에 좀 꿀팁인데, 오른손잡이가 많잖아. 이렇게 쓰잖아. 내가 뭐 이렇게 쓸 순 없잖아. 대학교 가서 수업을 듣기 싫다. 나 좀 몰폰하고 싶거나 자고 싶다. 그러면 교수님의 왼손잡이인지 오른손잡이인지 파악한 다음에 이런 데 앉는 거야. 수업에 집중하고 싶으면 이쪽에 앉는 거고요. 수업에 집중 안 하고 싶다. 그럼 저쪽에 앉으면 돼. 알겠죠? 학교 수업도 똑같고. 자, 거듭제곱근. 우리가 거듭제곱근이란 뭐냐면 거듭해서 제곱을 했을 때 나타나는 근이란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예를 들어서 A를 n번 곱한 거를 내가 표현하고 싶어. 그럼 얘들아, 이건 상식적으로 A의 몇 제곱이겠어? n제곱이겠죠. 이렇게 우리가 똑같은 거를 여러 번 이렇게 곱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걸 우리가 거듭제곱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냥 정말 단순한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개념으로 확장이 되냐면, 잘 들어봐. 내가 오늘의 핵심 테마가 제곱근인데, 얘들아, 너네 혹시 처음에 루트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 루트 3의 정의가 뭐예요? 그치? 얘들아, 우리가 1을 제곱하면 1이고 2를 제곱하면 4가 나오잖아. 근데 내가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3이 나오고 싶어. 그 수를 우리가 루트 3이라고 정의를 한 거지. 제곱해서 2가 나오고 싶은 것을 루트 2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 거잖아. 근데 우리가 중딩 때 다뤘던 거는 루트야, 그냥 단순하게. 그치? 여기에 앞에 괄호가 생략이 된 거예요. 2제곱근이에요. 두 번 제곱했을 때 어떤 수가 나타나도록 해주는 근을 2제곱근이라고 불러. 그러면 얘들아, 우리 국어적 요소로 가면 1, 2, 3인데 그 수학적으로는 세제곱근 이제 이렇게 돼. 세제곱근, 네제곱근 이렇게 확장이 돼요. 쭉쭉쭉 가가지고 n제곱근 이렇게 확장이 돼. 자, 얘들아, 쌤이랑 연습을 같이 한번 해봅시다. 내가요, 어떤 수를 세제곱했을 때 3이 나오고 싶어. 그러면 그게 3의 세제곱근이고 세제곱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쓰여요. 3번 제곱했을 때 3이 된다는 의미인 거야. 이거 납득되겠어? 그럼 4제곱근은 어떤 수를 4제곱했을 때 3이 나오는 값들인데, 그 녀석은 직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쭉쭉쭉. 얘들아, n번 제곱했을 때 3이 나오고 싶대. 그러면 n제곱근 3 이렇게 읽는 거야. 요 말이 이해가 되세요? 일단 우리가 그래서 얘들아, 너네 루트 단원할 때 이런 거 배웠잖아. 뭐 3의 제곱근 vs 제곱근 3 이런 거 막 구별하지 않았니? 맞지? 얘들아, 3의 제곱근은 뭐야? 뿔마 루트 3 막 이렇게 공부했지. 제곱근 3은 그냥 루트 3이지. 그치? 이거는 그냥 일종의 용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를 읽는 방법이 제곱근 3인데 제곱근 하면 너무 좀 번잡스럽잖아. 영어로 루트예요, 제곱근이. 그래서 루트 3 이렇게 읽는 거야. 반대로 3의 제곱근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3이 되는 모든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방금 내가 모든 수라 그랬지. 얘는 실수도 가능하지만 허수도 가능해. 근데 우리가 중3 때 허수 배워? 안 배워. 중3 때 너네 판별식은 배우잖아. 2차 방정식 할 때. 그치? 근데 판별식 배울 때도 어떻게 배우냐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양수면 두근 갖는다고 배우고 그 다음에 는 0이면 중근이고 판별식이 음수면 해가 없다라고 배워. 중딩 때. 맞지? 그 이유가 뭐냐면 중딩 때는 이 허수 체계가 정립이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그냥 판별식이 음수인 거는 수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러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건데 우리가 이제 공수 1에서 허수를 배우고 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우리가 뿔마 i라고 배웠지. 뿔마 i가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거를 배우냐. 중딩 때는 그냥 제곱근만 배웠는데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은 세제곱근, 네제곱근, 쭉쭉쭉 n제곱근까지 확대가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자, 그럼 쌤이랑 연습을 같이 해볼게. 내가요, 어떤 수를 세제곱했을 때 1이 나오는 x값은 총 몇 개일까요? x값은 몇 개일까? 그쵸?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3차 방정식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논리. 그치? 그래서 세제곱근의 개수는 3개가 맞아요. 근데 우리가 얘들아 이거 우리 3차 방정식 허근 이런 거 할 때 배운 요소지. 이 녀석 인수분해되면 어떻게 돼? 마이 1 넘긴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변신하지. 얘들아 이거 근이 뭐야? x는 또는 여기서 나오는 허근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의 뿔마 루트 3i 이런 식으로 나오지. 맞지? 동의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러니까 이 하나, 둘, 세 개가 모두 다 x, 그러니까 1의 세제곱근이라고 생각하면 돼. 세제곱했을 때 1이 나오는 숫자들인 거야. 요 아래 게. 근데 우리가 이 대수 파트에서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를 주로 다뤄요. 괜찮아? 그래서 이거 중 실수의 개수 한 개지.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홀수일 때는 이렇게 실수가 하나가 나오는 거야. 반대로 여기로 와. x 4제곱은 1로 쌤이 예시를 들어줘 볼게.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x의 개수가 몇 개예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개수는 당연히 4개겠지. 4차 방정식이니까. 그리고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합차공식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한번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근을 쓰면 x는 뿔마 1이거나 아니면 뿔마 i입니다 이렇게 나타나지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실수인 것의 개수는 몇 개야? 2개지. 그래서 짝수 제곱일 때는 2개가 나타나는구나 이런 식이야. 근데 자, 잘 봐. 조건이 뭐냐? 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내가 1로 해줬지, 친절하게. 이게 양수일 때 나타내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수를 몇 제곱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양수인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홀수번만큼 제곱했을 때는 실수의 개수가 1개이고 그 다음에 짝수번만큼 제곱했을 때는 2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잘 봐.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우리 이 녀석 또 이렇게 막 인수분해 되겠지.
그러면 이 녀석이 넘겨가지고 인수분해 됐다라고 생각하면 x 더하기 1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수 하나, 허수 두 개 나오지. 그러니까 지금 이 짝수제곱일 때는 얘가 양수던 음수던 간에 제곱근 중에 실수의 개수는 한 개밖에 없는 거야. 근데 반대로 일로 와봐. 이쪽은 x 4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실수 x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짝수번 제곱하면 무조건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 맞지?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실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실수가 0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 다음에 이게 0이면 그냥 x는 0, 그 다음에 x 4제곱은 0이일 때 마찬가지로 x는 0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실수만 적은 거야, 쌤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개, 한 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표로 정리를 해놓은 자료가 이제 그 뒤쪽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잠깐만. 여기 11쪽에 표 노란 색깔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 보이니? 이거를 일반화를 예쁘게 시키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냐.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해줄게. 얘를 방금 쌤이 알려준 논리를 예쁘게 정리를 하면 내가 x의 n제곱은 a다 라는 방정식을 세웠을 때요. 표가 어떻게 나뉘냐. n이 홀수, 짝수 0일 때 a가 양수 잠깐만 n이 홀짝, a가 0, a가 음수일 때 만약에 내가 이렇게 표를 그렸어. 그냥 뭐 거기랑은 다를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홀수일 때는 개수가 다 한 개야. 양수던 0이던 음수던 간에 다 그 실수의 개수는 한 개, 한 개, 한 개였어. 요거 납득되니? 여기도 한 개. 그래서 다 한 개씩 나온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쪽 볼래요? 얘가 지금 n이 짝수일 때야. a가 양수, 음수 0일 때 각각 2개, 0개, 1개지. 이게 이쪽에 2개, 1개, 0개 이런 식으로 매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우리가 짝수 차수의 대명사인 2차 함수를 그려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홀수 차수의 대명사인 3차 함수를 갖다가 그려놓은 거야. 여기서 n이 지금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지금 뭐 2차 함수처럼 생기거나 아니면 3차 함수처럼 생기거나 이렇게 나뉘는데 너네가 3차 함수 이런 거 생긴 거 잘 모르잖아. 이게 직관적으로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면 돼. 내가 여기 잘 봐. 중요하니까 잘 봐야 돼. x 세제곱은 1을 만족하는 실수 x의 개수가 여기에 적힌 거거든? 그럼 봐봐. 내가 이거를 그래프로 나타내주면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홀수일 때부터 할 거야. 잘 봐야 돼. x 세제곱 그래프는요. 얘들아 너네 언젠가 배울 거야. 이게 이차함수 두 개를 그러니까 이차함수 요 한쪽을 접어서 위로 올린 것처럼 생겼어. 그냥 받아들이면 돼. 이게 y는 x 세제곱이에요. 이 x 세제곱 함수가요. 내가 지금 y는 1이랑 만나고 싶어. 그러면 교점의 개수 한 개밖에 없지. 0이랑 만나고 싶어. 교점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죠. 마이너스 1이랑 만나고 싶어. 교점 개수 또 한 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다 한 개, 한 개, 한 개라고 적힌 거야. 이게 지금 x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y는 1이랑 요 y는 x 세제곱이랑 만나는 x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반대로 x 4제곱은 1이라고 쌤이 적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4차 함수가 2차 함수랑 똑같이 생겼어.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x 4제곱 함수가. 그냥 받아들여봐. 그러면 지금 여기서 x 4제곱은 1을 만족하는 실수 x의 개수는 2개라 그랬지.
는 1을 이렇게 또 똑같이 그었어. 몇 점에서 만나? 2점에서 만나지. 그래서 실수가 2개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좌표 평면에서는 우리가 표현되지 않는 헉은 2개가 있는 거야. 요거 이해되죠? 그 다음에 y는 0이랑 이렇게 만나. 그러면 x 4제곱은 0을 만족하는 x값은 0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에 x 4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x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 보여? 그래프랑 안 만나니까. 그래서 0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도 여기가 1개, 1개, 1개랑 그 다음에 여기는 2개, 1개, 0개 이런 식으로 잘 표현해 줄 수 있구나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x에다가 몇 제곱했을 때 과연 1이 나오는지 0이 나오는지 마이너스 1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A의 n제곱근의 개수라고 표현하는데 A의 n제곱근이 실수인 것의 개수를 물어봐요. 실수인 것을 물어본다고. 허수까지 다 합치면 당연히 n개야. 왜냐면 n차 방정식이 근은 n개니까. 근데 뭐 그렇게만 물어보면 문제가 변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실수인 것만 물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게 이제 아래 표랑 교과서의 내용이랑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쫙 읽어보시면 된다. 오늘 복습할 때. 알겠죠? 충분히 무리 없이 이해가 다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듭 제곱근의 성질에 들어갑니다. 얘들아, 우리가 특강이니까 내가 모든 거를 다 증명하고 막 보여주고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 공식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거듭 제곱근 성질 볼 건데 얘들아 마치 얘는 이런 느낌이다. 저 첫 번째 거 볼래요? A랑 B가 양수이고 M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얘들아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중3 때 루트 배우고 왔지. 걔가 2제곱근이었잖아. 1제곱근 이런 거는 안 다룬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한 번 제곱했을 때 뭐가 나오려면 그냥 그게 근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차 방정식이잖아. 1차 방정식은 안 다룬다는 소리다.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봐봐. 첫 번째 성질은 요거죠. 얘들아, 얘 자체의 정의가 뭐였냐면 n번 제곱했을 때 a가 나오는 수야. 맞지? 근데 n번 제곱했잖아. 그러니까 a가 나온 거예요 라고 받아들이면 돼. 이거 이해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얘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그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혹은 그냥 n제곱근 a라고 읽어야 돼. 근데 이거의 정의는 뭐냐면 n번 제곱했을 때 a가 나오는 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n번 제곱했으니까 a가 나왔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 거죠. 요 말 이해될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 얘들아. 자, n제곱근 a랑 n제곱근 a랑요 n제곱근 b랑 곱했어. 그럼 얘는요 ab의 n제곱근이랑 똑같아. 이건 우리가 마치 어떤 느낌이냐, 지수법칙을 적용한 느낌이야. 얘들아 봐봐, 내가 여기서 공식을 유도할 때 요 성질들을 이용할 거거든. 일단 정의니까 한번 받아들여 볼까요? 내가 n제곱근 a는요 a의 n분의 1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왜냐? 방금 우리가 얘를 n번 제곱했을 때 a가 나오는 수라고 배웠잖아. 뭐라는 거야? a를 왜 적어? n번 제곱했을 때 이 녀석이 똑같지? 근데 이 녀석이 a가 나오지? 근데 지금 이거 계산해 보면 a의 n분의 1제곱 곱하기 n이니까 a의 1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a가 나오는 거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 n제곱근 a를 a의 n분의 1제곱이라고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 요거 뭐 충분히 납득되잖아, 그쵸? 우리가
봐봐 얘들아. 루트 3을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 3의 2분의 1제곱이라고 쓸 거야. 왜냐? 제곱했을 때 3의 2분의 1 제곱해볼래? 그러면 3의 1제곱만 나오니까 그냥 3이지? 이렇게 성립될 수 있어서 그런 거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증명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A의 n분의 1제곱 곱하기 B의 n분의 1제곱은 지금 얘로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거 우리 중딩 때 배웠다.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이 통째로 이렇게 표현된 거야. 이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까? 좋아. 그리고 이제 우리 세 번째 거 보면요. 얘들아, 따로따로 저렇게 씌워져 있어. 너네 편의상 그냥 쌤이 루트가 따로따로 씌워져 있다고 표현해줄게.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가 있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방금 배운 논리에 의해서 b분의 a의 n분의 1제곱 이렇게 합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합치고 나서 보니까 아,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빼줘도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배우면 돼. 그리고 이때 전제 조건이 얘들아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야. 겁나 중요한 조건이에요. 왜 그러냐? 얘들아, 우리 복수수 단원에서 이런 거 하고 왔잖아. 이런 거 있을 때 이렇게 되는 조건들 배우고 왔었지. A가 음수고 B가 양수이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합쳐지려면 전제 조건이 얘네가 다 양수인 게 이렇게 싹싹 있어줘야 돼요.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내용들이 지금 다 짬뽕탕이 되고 있는 거야. 공수 원이랑 연관 지으면 잘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얘들아, 네 번째 거 볼래요? n제곱근 a를요 통째로 m제곱 했대. 그러면 얘는 봐봐, a의 n분의 1제곱을 m제곱한 거니까 a의 n분의 m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얘가 n분의 1제곱을 그 제곱근 쪽으로 빼준 거야. 그러면 얘가 a의 m제곱에 n제곱근 이렇게 써지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그냥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나와 있는 공식은 우리가 이제 n제곱근 a에다가 또 m제곱근을 때린 거야. 모양을 잘 봐야 돼 얘들아. 이렇게. 얘들아, 이거 애들이 보통 어떻게 읽냐면 막 m 루트 n 루트 a 이렇게 읽어요. 사실 안 되지. 그러니까 a의 n제곱근에 m제곱근 이렇게 읽어야 돼. 아니면 이렇게 해야 돼. m제곱근 n제곱근 a 이렇게 읽어야 돼. 근데 너무 좀 짜치잖아. 좀 별로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 얘를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a의 mn제곱근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mn제곱근 a인 거지. 그치? 이거는 우리가 지수법칙으로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내가 이제 A의 m제곱근, A의 n제곱근 이런 게 나와도 쫄 필요 없이 그냥 다 지수로 돌려주면 그냥 지수법칙 이용해가지고 열심히 계산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 내가 지금 여기는 그나마 좀 꼼꼼히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뒤쪽에 이 유도 과정이 그냥 겁나 많거든. 얘들아, 너네 지수법칙 쓸 때 자연수일 때만 썼잖아, 지수들이 다. 근데 이젠 지수가 음의 정수일 때도 되고요, 분수이거나 그러니까 유리수이거나 무리수이거나 뭐 허수이거나 다 되거든.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일일이 다 유도해 줄 순 없어. 너네도 그걸 원치 않을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이면서 가주면 된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np a의 np제곱 뭐 이런 식으로 있지. 지금 모양이. 얘들아, 요 녀석은 우리가 지수법칙 이용하면 a의 np분의 np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a의 n분의 n제곱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다시 루트로 바꿔주면 a의 n제곱에 m제곱근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거지.
이거 납득되겠어? 그냥 자연스럽게 빼내주고 이런 것만 잘 신경을 써주면 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따가 한 번씩 싹 써볼 때 지수법칙이랑 연관을 지어서 써가지고 공부를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의 n제곱근과 B의 n제곱근 크기 비교를 할 때 그냥 이거는 얘들아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 잘 봐. 얘들아 이 둘 중에 누가 커 보여? 느낌적으로 얘가 더 커 보이지? 왜라고 물어보. 왜? 왜라고 했을 때 아직 대답이 잘 안 나와. 그쵸? 얘들아 이 숫자의 정의는 뭐야? 이 숫자를 세제곱하면 4가 나오는 수니까 세제곱했을 때 4가 나오는 수. 그치? 그러면 저 세제곱근 5, 요 녀석은 세제곱했을 때 5가 나오는 수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러면 똑같이 세제곱을 먹일 건데 4가 나오는 녀석이 있고 5가 나오는 녀석이 있으면 5 나오는 녀석이 더 크지 않았겠어? 근데 우리가 저 값은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예쁜 수로는 표현이 불가능하지만 그래프를 봤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까 우리 x세제곱이라고 쌤이 얘기했었잖아? 여기에서 봐봐. 이 녀석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세제곱했을 때 4가 나오도록 하는 수 중에 하나가 실수인 게 4의 세제곱근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돼. 그러니까 세제곱근 4. 그 다음에 요쪽 5쪽에서 만나는 거 있죠? y는 5랑 이렇게 만났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교점의 x좌표가 세제곱근 5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더 크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의미인 거야. 그래서 이게 숫자가 똑같을 때는 안에 게 크면 전체도 크구나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념 파트가 끝이 났다. 이제 우리 문제 차근차근 한 번씩 풀면서 가볼게요. 애들 너네 지수법칙을 언제 배우니? 중2 때 배우나? 그럼 중3 때는 뭐 배워? 제곱근 이런 거 배우나? 지수법칙이 중3 때 나와? 중2 때 나와? 중3이야? 그 중3 1학기 때 지수법칙이랑 루트랑 이런 걸 다 배우는 거야? 난 몰라서 묻는 거예요. 얘들아 언제 배우는 게 뭐가 중요하니? 그쵸? 쌤도 요즘 효선쌤이랑 같이 그 중등 닮음 삼각비 이런 거 너네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 30번 있죠? 겁나 어렵잖아. 너네 고1 3월 30번 기억나? 그러니까 그 겁나 어려워가지고 전교생 중에 푼애 거의 없고 이렇지. 그러니까 요즘 그런 걸 풀고 있어요. 그냥 효선쌤도 그거 특강하고 그 다음에 나도 쌤 중딩 가르쳐야 될 수도 있어. 중딩 가르쳐야 될 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중등 킬러 연구 중이에요. 그래서 아예 극심화반 이런 거 하나 만들 거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너무 어려워. 답은 겁나 빨리 구하거든요. 제가 30번이 한 2분 안에 풀려. 고1 30번이.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 설명을 못해요. 최악이야. 그거를 내가 현쌤한테 얘기를 해줘도 이해가 힘들대. 근데 그 학생들은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교육과정 내에서 열심히 하는데 이게 그냥 너무 빡세. 그래서 내가 이거 고등 내용도 내가 설명을 열심히 하려고 엄청 노력한 결과물이거든요. 옛날에는 설명 못했어. 그냥 문제만 잘 푸는 인간이야 그냥.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중등에서도 똑같이 그러고 있다. 그래서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이게 또 새로운 분야에 또 이렇게 한다라는 게.
그래서 쌤 그거 할 수도 있어요. 중 1-2반 깔 수도 있어. 그래서 너 이때 뭐 배운 줄 알아? 작도 이런 거 배워. 작도. 너네 이런 거 배웠니? 너네 세대 때도 했어? 막 뭐 캠퍼스로 막 이렇게 하니? 아니 이쪽 반에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효연쌤이 수업을 깔 수가 없어서. 근데 내가 이제 저 반에 들어가. 저 반 만약에 애들 많이 모이면 나 저 반 들어가요. 내가 이거 얘들아 그 꼬꼬마 애들이랑 막 이러고 놀고 있겠죠? 어떨까요? 내 성격에 잘할 수 있을까? 재밌겠죠? 그 걔네들 그냥 우쭈쭈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요즘 애들 안 그래? 요즘 애들 무서워요? 얘들아 근데 너네 세대가 더 그 한 살 한 살에 더 꼰대끼가 가득하다며. 어? 그 고2 애들은 요즘 고1 애들 안 되겠다 그래.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대. 고1 애들이. 맞긴 해? 맞다고 하면 안 되지. 아니, 내가 그 얘기 듣는데 겁나 웃긴 거야. 남자애 하나가, 고3 애가 이제 요즘 고1, 2 애들 버르장머리 없다 하지. 고2 애가 고1 애들 버르장머리 없다 하지. 고2 애들은 이제 그 아래 애들 까. 와, 근데 진짜 1, 2는 답이 없어요. 막 이러고 있어. 너네가 10이잖아. 그쵸? 쉽지 않아. 응? 다들 지금, 시대가 달라졌어. 자, 얘들아, 우리 1번 봐보자. 얘는 되게 개념적으로 중요하거든? 자, 64의 세제곱근은 4이다 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이게 용어가 진짜 중요해. 잘 들어야 돼. 처음 공부할 때 잘 해놔야 돼, 여기는. 자, 기억. 64의 세제곱근은 4이다 나와 있지. 얘들아, 이거 겁나 맞아 보이잖아. 4 세제곱하면 64 나오니까. 그치? 근데 아니다. 땡 이렇게 해야 돼.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4를 세제곱하면 64가 나오는 건 맞거든? 근데 64의 세제곱근에 4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보자마자 x 세제곱은 64라는 3차 방정식이 머릿속에 띠용 하고 떠올라야 돼. 그러면 이 녀석은 인수분해가 x-4랑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6은 0 이런 식으로 나왔겠지. 그러면 이거 능력을 만족하는 값이 4도 있지만 또 여기 허수 알파 베타 이렇게 또 있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빠져가지고 이거 2다 하면 틀린 거야. 이게 우리가 지금 공수 2 개념으로 들어가야 돼. 이게 왜냐면 4는 64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하면 맞아요. 이게 포함 관계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거다 하면 틀려. 왜냐? 아닌 게 있기 때문에 라고 일단 이해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오늘 수업 듣는 친구들은 오늘 근데 아직 명제까지는 안 들어가겠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다다음 주? 다음 주? 이때쯤 이제 쌤이랑 명제 배울 거거든? 명제를 배우고 나면 저 표현이 더 확실하게 이해가 가.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이렇게 구분해. 64의 세제곱근은 4뿐만 아니라 알파랑 베타도 있으니까 4이다 라고 하면 틀린 거야. 알겠죠? 좋아. 그 다음에 니은 선지.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은 이라고 하니까 x의 4제곱은 마이너스 81이라는 4차 방정식이 생각이 나면 돼.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만족하는 실수 x값 당연히 없는 거 느껴지지. 허수만 4개일 것 같지 않아요? 왜? 4참수 이런 식으로 있는데 마이너스 81은 저 아래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만나는 점이 없으니까 실수인 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 괜찮아? 좋아. 그 다음에 디귿은요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얘들아, 자, 저 기억선지를 이렇게 바꿔놓은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잘 봐. 세제곱근. 자, 우리가요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은
x 세제곱은 마이너스 216을 만족하는 x 값들이니까 마이너스 6도 있고 뭐 또 다른 허근들이 있겠지? 뭐 델타, 오메가 이런 식으로 더 볼게. 알파, 베타 저기에 썼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6은 이거 세 개 중에 하나에 들어있지. 그러니까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까 거는 이거 세 개가 4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아닌 거야. 근데 얘는 이거는 이 세 개 중에 하나에 있죠? 이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디귿이 참이 되는 거야. 이거 진짜 잘해야 돼. 그 다음에 리을. 리을은요.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한 개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x 세제곱은 마이너스 5를 만족하는 값 중에서 실수인 것은 하나밖에 없지. 우리 아까 이거 홀수 제곱일 때는 이 뒤에 녀석이 양수든 0이든 음수든 다 실수인 거는 한 개밖에 없다라고 표를 통해서 배우고 왔으니까 리을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나다라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개념 잘 잡아야 돼. 그 다음 2번 볼게요. 자, 다음을 계산하세요. 계산을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장에 가면 한 1번 내지 2번에 저런 문제들이 하나가 나옵니다. 소문항 중에. 잘 공부를 해주시면 돼. 자, 얘들아, 이런 거 볼 때는 일단요. 자, 1번 볼래? 얘들아, 세제곱근 이렇게 나와 있고 27의 제곱이야. 쌤이 질문할게요. 27의 제곱은 3의 몇 제곱이에요? 그치? 27이 3의 세제곱이니까 그걸 제곱하면 3의 6제곱 나오는 거 보이니? 이렇게 일단 한번 써놓고 그냥 곱하기. 그 다음에 3의 4제곱근은 4분의 1제곱이잖아. 근데 이거에 8제곱을 때린 거야. 이렇게 적어놔. 처음 공부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 729는 3의 몇 제곱이죠? 6제곱이에요. 5제곱은 243이에요. 그쵸? 그래서 3의 6제곱 이렇게 적어놓고 얘들아 우리 아까 저렇게 루트 2개 있을 때는 곱해서 써도 된다 그랬는데 얘들아 이거 조심해야 돼. 우리가 그냥 루트 3 이렇게 쓰는 거는 앞에 2가 생략이 된 거예요. 내가 아까 2제곱근 이렇게 하면서 괄호 쳐줬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여기에 2가 생략이 된 거라서 이게 지금 2 곱하기 3이라서 여기가 6분의 1 이렇게 들어가. 지수 자리에. 요거 납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요것만 잘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얘들아 얘는 3의 6제곱을 세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3의 제곱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곱하기 이 녀석도 3의 제곱으로 나오고 이 녀석은 3의 1제곱이네. 그쵸? 그러니까 다 더해 주시기만 하면 정답이 얘 9, 9, 81에 3 더하니까 정답은 84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괜찮니? 그냥 2번 볼게요. 자, 아우 겉보기에 아주 그냥 더럽기 짝이 없는 식이 보이네. 그치? 얘들한테 더럽기 짝이 없어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얘들아 요거는 우리가 뒤에 챕터를 배우면 좀 더 쉽게 접근은 가능하거든? 근데 일단 얘들아 저거 식 구조를 한번 봐봐. 루트 2를 빼놓고 나서 저 세제곱근 3 빼기 1에 막 세제곱근 9에 막 더하기 막 모식이 나와 있지. 저 녀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예쁘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돼. 그런데요. 3의 세제곱근을 쌤이 t 같은 숫자라고 치환을 해보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냐? 잘 봐. 루트 2랑 그 다음에 얘들아 16의 4제곱근은 그냥 2입니다. 왜냐면 16이 2의 4제곱인데 4분의 1제곱 되니까 분모가 2로 바뀌어요. 이거 이해되니?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떤 걸 곱한 거냐면 t-1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은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1 이렇게 예쁘게 바뀌어. 왜냐면 9의 세제곱근은 이 녀석에다가 제곱한 거랑 똑같아서. 그렇다 보니까 얘들아 우리 이거 방금 배우고 온 건데 이거 뭐야? 어떻게 전개하면 뭐 나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얘들아 t의 세제곱은 여기서 3이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얼마야? 2가 되지 않을까? t의 세제곱 빼기 1이니까 3 빼기 1이야. 그래서 여기서 2랑 여기 2랑 약분돼서 정답은 루트 2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치환을 해가지고 구조를 바라보면 좋겠고. 3번.
얘들아, 3번은요. 얘가 지금 집중 잘해야 돼. 되게 더럽게 생겼어. 더럽게 생겨먹기 짝이었거든. 얘들아, 64를 2의 6제곱으로 바꾼 다음에 천천히 뭔가 다 정리를 해도 괜찮은데, 얘들아, 뭔가 믿음을 가져야 돼. 이게 지들끼리 서로 날아가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 그런 믿음. 자, 천천히 내가 이거를 쪼개보면, 얘들아, 그 첫 번째 루트 앞에 2가 생략이 된 거야. 2제곱근. 그러니까 얘가 64의 12제곱근을 이제 64의 6제곱근으로 나눈 거야. 그쵸?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보이지? 그 다음에 이쪽은요 64의 6제곱근이 되고 아래쪽은 64의 18제곱근이 되는 거 보여요. 그 다음에 이쪽은 64의 18제곱근이 이런 식으로 되고 이쪽에는 64의 12제곱근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어때? 지들끼리 시원하게 약분되는 거 보이니? 안녕, 안녕, 안녕 이렇게 다 사라지니까 정답 0으로 쓰지 말고 1로 써야 돼. 이거 내신 때 이거 0으로 쓰는 애들 겁나 많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4번 좀 어려우니까 잘 봐. 자, 얘는요 8의 10제곱, 4의 10제곱, 막 8의 4제곱, 4의 11제곱 그냥 겁나 규칙성 없지. 2의 거듭제곱으로 묶어주셔야 돼요. 근데 봐봐, 쌤이 천천히 정리해볼게. 루트 크게 있고, 자, 얘들아 8의 10제곱은 2의 몇 제곱이에요? 30. 8의 10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의 10제곱이니까 2의 30제곱. 그 다음에 4의 10제곱은 2의 몇 제곱일까요? 좋아. 그 다음에 8의 4제곱은 2의 12제곱. 그 다음에 4의 11제곱은 22지. 얘들아 이렇게 딱 적어놨어. 뭐 해주고 싶어? 묶어주고 싶죠. 공통인수. 얘들아 분자의 공통인수는 뭐야? 그렇지. 2의 20제곱으로 묶으면 2의 10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이 녀석은 12제곱으로 묶으면 1 더하기 2의 10제곱이지. 이렇게 써도 돼. 얘들아 이거 약분하면 위에 몇 개 남아? 2의 8제곱 남지. 그러니까 루트 2의 8제곱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2의 4제곱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정답 16. 이거 괜찮지? 그냥 숑숑 계산만 잘 해줍시다. 자, 넘어가서 얘들아 문자로 나오는 게 더 꿀이야. 왜냐 숫자는 막 좀 내가 저거를 지금 64를 막 다 2의 몇 제곱 이런 식으로 다 바꿔야 되잖아. 근데 우리가 문자로 나오면 그냥 약분 되겠지 이러면서 가면 돼. 그래서 보통 학교 시험 문제는 숫자로 나와요. 귀찮게 하려고.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잘 들어야 돼. 얘도요, 우리가 어떻게 풀지를 한번 타겟팅을 하고 가야 돼.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지금 앞에 녀석은 그냥 제곱근이 씌워져 있고 뒤에 거는 세제곱근, 그 뒤에 거는 6제곱근이 씌워져 있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가 일단 두 가지 풀이로 보여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첫 번째는요, 그냥 내가 생으로 그냥 다 바꿔. A의 2분의 세제곱에 B의 2분의 1제곱으로 바꿔놓고 나누기 A의 3분의 4제곱 그 다음에 B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써주고 곱하기 A의 6분의 5제곱 그 다음에 B의 6분의 2제곱 이렇게 바꿔놓은 다음에 그냥 냅다 지수법칙 이용해서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A의 입장에서 봤을 때 2분의 세제곱이랑 그 다음에 나누기니까 빼기 3분의 4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분의 5제곱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B의 2분의 1제곱 빼기 3분의 2제곱 곱하기 니까 더하기로 바뀌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이해되지? 이거 그냥 계산만 해주면 돼. 그냥 어렵지 않아? 결코 어렵지 않아. 근데 두 번째, 내가 지금 여기서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얘들아 통분을 하니까 6분의 B도 6분의 이렇게 바꾸는 명 아니야? 바꾸면 여기가 6분의 9에서
여기서 8 빼고 더하기 5 해주고 여기는 3 곱하니까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써지겠네. 동의할 수 있겠어? 그러면 이것만 다 계산해 주게 되면 이거 곱하기니까 A에 6분의 6제곱이니까 1제곱이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B에 6분의 5 빼기 4니까 6분의 1제곱이네. 그래서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6분의 1제곱은 B의 6제곱근 중에 하나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서 써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내가 개인적으로 내신에서 빨리 풀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게 그 큰 녀석으로 미리 다 바꿔놔주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맨 앞에 식을 6제곱근에 A의 9제곱 B의 세제곱으로 바꿔놔. 밖에다가 3 곱하면 안쪽에다가도 3씩 다 곱해주면 된다는 의미야. 지수에다가. 그 다음에 나누기. 여기도 6제곱근으로 맞춰준다면 안에다가 제곱이 들어가니까 A의 8제곱에 B의 4제곱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는 그대로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A의 5제곱, B의 제곱.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계산할 때 6제곱근 이러면서 이제 여기서 한 번에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A 먼저 9 빼기 8 플러스 5니까 A의 6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 빼기 4 플러스 2니까 그냥 B가 되겠지?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예쁘게 바꿔주면 A의 6제곱의 6제곱근은 A의 1제곱이니까 이렇게 써주고 B의 6제곱근, 6분의 1제곱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답지처럼 루트의 6제곱근 뭐 이렇게 써줘도 되고 이거는 제 여러분들의 표현의 자유다. 어떤 식으로 풀던 계산 실수 없이 정답을 잘 구해주시면 된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들아 요 녀석도 볼래? 지금 바깥쪽이 세제곱이고 세제곱근이고 두 번째 거는 2제곱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랑 좀 비슷해요. 어떻게 풀 거냐? 3 곱하기 2는 6이니까 첫 번째 녀석의 분자가 이런 식으로 되고 분모는 3 곱하기 4니까 이렇게 써질 거야. 이거 이해 가능할까? 그 다음에 뒤쪽에 뭐가 곱해지냐면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가 A의 12제곱근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뒤쪽은 A의 6제곱근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써져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다 약분되는 거 보이지? 그래서 정답은 1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야. 간단하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얘들아, 세 번째 거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이 중3 때 이제 막 이런 거 배울 때 안에서부터 차근차근 계산한다 막 이렇게 배웠어. 그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안에서부터 좀 차근차근 정리를 해줘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잘 들어봐. 천천히. 이게 연쇄 루트야. 연쇄 루트 얘들아.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쵸? 얘들아 어떻게 해주면 좋냐면 얘를 첫 번째 그냥 바깥쪽에서부터 그냥 꽝 나열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이 녀석은 그냥 루트 A로 이렇게 나올 것이며 그 다음에 뒤에 거는 2, 4, 8이니까 그래서 8 이런 식으로 써졌을 거야. 이거 납득할 수 있니? 그러고 나서 여기서도 방금 했듯이 또 쪼개. 앞에 이거 그대로 적어주고 뒤에 거는 이렇게에다가 여기는 24에 A제곱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 그러면 이거 이제 정리되면 여기가 2가 사라지면 여기 12로 바뀌었겠다. 이거 동의할 수 있을까? 이거 잘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지금 곱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할 때는 얘들아 이거 그 2분의 1제곱 이런 거 다 바꿔서 통분해 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내가 저 녀석을 바깥쪽을 다 최종적으로 정리가 된 게 12지 12로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얘들아 여기에 12를 맞춰주기가 좀 애매하지. 그러니까 8이랑 12의 최소 공배수 24로 맞춰준다고 정리를 해보자. 그러면 이 녀석이 24에
A의 24제곱. 이 아니고 12제곱이지. 이러면 안 돼. 큰일 날 뻔했다. 이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큰일 날 뻔했죠?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도 3 곱해주면 24의 A의 세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24의 A의 제곱 이렇게 있는 거죠. 요거 동의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얘를 24로 다 합쳐줘. 그러면 이렇게 합쳤을 때 A의 12제곱, 세제곱, 제곱 다 더하게 되면 17 정도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그냥 마무리 지어주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서 얘들아 이렇게 해도 돼. 그냥 내가 방금 한 게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 다 지수로 바꿨을 때 통분해가지고 그냥 계산한 거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계산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자유야. 그러니까 복습할 때 어제 쌤 복습만 해달라 그랬잖아? 복습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 3번 같은 거 풀 때 얘를 이렇게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냥 지수 법칙으로 다 바꾼 다음에 통분해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부담 가질 필요 없다. 자, 그 다음에 필수의 4번. 얘들아, 우리 아까 대소관계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쌤이 다뤘어요. 잘 봐. A가 루트 5고요. 그 다음에 B가 세제곱근 10이고 그 다음에 C가 6제곱근 120이야. 자, 내가 이 ABC의 대소가 궁금한데 얘들아 지금 표면적으로 볼 때 마이너스 달려있는 거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얘네가 다 양수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양수끼리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는 동일한 수만큼 거듭제곱을 해도 대소관계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양변에다가 몇 제곱을 해주면 비교가 가능해질까를 고민을 해보는 건데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 2 생략되어 있는 거라 그랬지? 여기는 3, 여기는 6이 적혀 있으니까 최소 공배수는 6이죠. 그러니까 내가 양변에다가 6제곱을 해주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A의 6제곱은 5의 세제곱이니까 125로 나왔을 거야. 그 다음에 B의 6제곱은 10의 제곱이니까 100으로 나왔겠죠? C의 6제곱은 120으로 시원하게 그냥 바로 나왔을 거야. 이거 동의? 그러니까 이제 얘네의 대소관계만 비교해주면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C가 크고 그 다음에 B가 제일 작았어요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6제곱은 생략하고 적는 거지.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우리가 거듭제곱근 대소비교까지 해가지고 일단 첫 번째 챕터 마쳤고 자 이제 우리 지수법칙 들어갑시다. 얘들아 생자 계산하는 거야. 계산. 아유 귀찮겠다 그쵸? 자 1번 빠르게 계산해볼게. 자 일단 지금 소인수가요 4, 24, 18 얘네들 다 소인수분 해야 돼. 이게 좀 귀찮은 포인트야. 그래서 얘들아 21쪽에 5번이야. 이거는 그냥 문제 풀면서 같이 바라봐도 돼. 우리가 이 테마는 뭐냐? 자 여기 막 공식들 겁나 많지? 이게 여러분들이 중딩 때 배웠던 지수법칙 자연수일 때 지수법칙을 정수, 유리수, 무리수 그냥 뭐 실수 다 확대해가지고 그냥 계산할 수 있다. 그냥 이게 테마야. 그리고 그냥 연산만 제대로 해주시면 돼. 이걸 보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자 4는 2의 제곱이잖아 얘들아. 2의 제곱에다가 3분의 4제곱을 3분의 2제곱을 한 거야. 그러면 선생님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지수야? 그냥 계산하면 된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나누기 24는 얘들아 2의 세제곱에 3 곱한 거잖아. 이 녀석을 3분의 1제곱 해주면 된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뒤에 거는 2 곱하기 3의 제곱이잖아. 이 녀석을 3분의 2제곱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2는 2끼리 3은 3끼리 천천히 계산해 볼게. 이렇게 써놓는 거 추천드려요 개인적으로. 이거 막 다 또 전개해서 하는 것보다. 자 2는 여기서 지금 3분의 4만큼 나왔겠지? 그 다음에 이쪽은 1 나오는 거 보여? 그리고 플러스로 적어야 돼. 지수법칙이니까. 그 다음에 또 더하기 3분의 2제곱이지? 그러니까 플러스 3분의 2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된다는 소리야. 곱하기는 플러스로 나누기는 마이너스로 적어주면 되니까 여기를 빼기 1로 적었어야 됐죠. 저거 나누기였네.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3. 여긴 3이 없어. 그 다음에 이쪽에 나누기 3의 3분의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었을 거야. 그쵸? 그 다음에 이쪽은 플러스 3분의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다. 얘네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3분의 6에서 빼기 1 하니까 그냥 1제곱이고 이쪽도 그냥 1제곱 나오는 거 보이니? 그래서 정답이 6으로 아주 예쁜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거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125분의 27을 마이너스 3분의 1제곱하고 뒤에 2분의 3제곱까지 했대. 얘들아, 얼핏 보면 더러워 보이지만 일단 쌤이 한번 정리를 해볼게. 125분의 27을 일단 적어놓고, 얘들아, 저 바깥에 거 두 개 거를 먼저 연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남는다? 그쵸?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2분의 3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곱하기 5분의 27에 2분의 1제곱이래.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얘들아, 우리 요거 기억하면 좋아요. 이 마이너스 제곱은 있잖아. 얘를 역수 취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제곱의 의미가 역수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들아 봐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2분의 1 같은 걸 봐. 그럼 얘를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쓸 거예요. 약속이야, 약속. a분의 1은 a의 마이너스 1제곱입니다. 약속으로 공부해두세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얘들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양변에다가 a를 곱했어. a 1제곱을 곱했어. 이렇게. 그럼 얘들아 좌변은 뭐야? 계산하면 1. 여기는 a의 마이너스 1 더하기 1제곱이지. 0제곱이죠. 그래서 어떤 수의 0제곱은 무조건 다 1이야. 이것도 기억해놔. 0제곱은 1입니다. 꼭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이 녀석으로 다시 들어와서 얘는요. 27분의 125 곱하기 5분의 27에 통째로 2분의 1제곱 해주면 됩니다. 이거 괜찮니? 2분의 1로 묶어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들아 여기 안녕. 그 다음에 이 녀석 여기 25만 남겠지? 근데 25를 2분의 1제곱 해달래. 근데 25는 5의 제곱 아니야? 그러니까 정답은 5만 남겠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거 이해 가능? 이런 거 하는 거야. 오늘은 요 정도까지 그냥 다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돼요. 겁나 뭐 별거 없어. 수학적으로 그냥 우리가 여기 오늘 계산을 잘해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지수함수에서 이제 막 함수값 구하거나 뭐 이럴 때 이제 저런 연산들이 좀 자유롭게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훈련을 해놓는다는 느낌으로 가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얘들아 3번 볼래? 지수에 웬 루트가 섞여 있죠 선생님?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열심히 계산하면 돼. 자, 5의 루트 2제곱 나누기 2의 루트 6제곱에 전체의 루트 2제곱에 그 다음에 4의 루트 3제곱 이렇게 있는 거야. 자, 우리 요 녀석 계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제곱 해줄 수 있지. 근데 5의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 이렇게 되는 거 보이니? 루트 2가 두 번 곱해졌으니까. 그 다음에 나누기 2에다가 지금 이 녀석 곱하게 되면 2루트 3제곱인 거 혹시 보여요? 여기까지 잘 적었어. 그 다음에 얘들아 이 녀석은 뭐야? 2의 2루트 3제곱인 거 보여? 그러니까 곱하기 2의 2루트 3제곱 이렇게 들어왔겠지. 얘들아 지들끼리 사라지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나누기고 곱하기니까. 왜냐 얘들아 요거 나누기가 우리 이 녀석이 또 나누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나누기는 곱하기로 바꿔. 그리고 나서 이 지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마이너스가 역수의 기능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게 나누기 2의 2루트 3제곱이면 이거분의 5의 제곱이 원형이었겠지. 근데 우리가 이거를 쓸 때 이렇게 쓰면 좀 계산하기 번잡스러우니까 2의 마이너스 2루트 3제곱으로 쓰면 어떠냐는 이야기인 거야. 이거 납득되나? 그러니까 지들끼리 사라지니까 요 녀석만 남겠죠? 그래서 정답은 25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괜찮아? 납득된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자, 뒤에 쭉쭉. 얘들아, 그리고 우리 뒤에 계산하면서 이제 우리 자연스럽게 공수 원 복습이 돼요. 야, 좋다. 과목이 친절해. 복습도 시켜주고. 자, 6번 볼게요. 얘들아, 얘는 아까 그 우리 생짜로 열심히 막 안에서부터 막 해줘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했지. 아까는 우리가 바깥에서부터 왔으니까 얘는 좀 쌤이 다르게 한번 풀어줄게. 한번 봐봐. 얘는요, 루트가 이렇게 크게 있고 2 곱하기 그 다음에 안에 거를 다 바꿔줘봐. 2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된다. 왜냐면 4는 2의 제곱이고 그 세제곱근은 3분의 1제곱이니까 이거 괜찮아? 그 다음에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얘가 2의 4분의 3제곱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거 괜찮아? 따라올 만해? 자, 그럼 얘들아 이거 우리 안에 거 계산할 수 있다. 2의 1제곱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4분의 3 하면 12로 통분하면 이거 몇 제곱이지? 12, 8, 9 다 더하면 29? 12, 8, 9 더하면 29지? 근데 여기 바깥쪽에 이거 2가 생략된 거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는 2의 24분의 19제곱입니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납득?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뭐예요? 유리수 K값은 24분의 19가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뭐냐 저거. 어우, 막 번잡스럽게 있어. 자, 얘들아, A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4제곱근 A가 이렇게 안에 있을 때 이게 A의 몇 제곱이니? 이거 묻고 있는 거네. 그쵸? 자, 2분의 1을 열심히 해줘야겠다. 그치? 딱 봐도 귀찮겠지? 계산 실수하면 나락갈 것 같은 느낌 빡 들죠? 내신에 빈출되는 주제니까 한번 잘 생각해보자. 얘들아, 얘가 A의 2분의 1제곱이에요. 근데 얘가 A랑 곱해진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계산했을 때는 여기 플러스 1까지 되는 거 보여? 그럼 이게 2분의 3제곱이잖아. 근데 2분의 3제곱에다가 여기 또 루트가 씌워진 거잖아. 그럼 여기까지 오면 이제 A의 4분의 3제곱이었을 거야. 근데 4분의 3제곱에다가 또 A를 곱하지. 그러면 플러스 1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기까지 했을 때가 A의 4분의 7제곱이었어. 근데 바깥쪽에 또 2분의가 있겠죠? 따라서 앞에 거는 A의 8분의 7제곱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에서부터 천천히 하나씩 하면 이렇게 나와. 근데 얘를 이제 바깥쪽에서부터 아까처럼 와도 돼.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아마 좀 더 나을 거야. 이 안에서 가는 것보다 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쪽 거는 4가 됐겠지? 이렇게 1번 정리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거 전개해주면 이렇게에다가 이렇게 됐을 거거든? 앞에 이거 그대로 있으면 이렇게 이거 그대로 내려온 거고 얘는 이렇게 해준 거야. 그럼 이렇게 됐겠지? 그럼 얘는 A에 8분의 4 더하기 2 더하기 1이니까 8분의 7 나오는 거 보여?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의미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뒤에 거는 2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A의 8분의 1제곱이겠죠? 그럼 8분의 7이랑 8분의 1제곱이랑 이렇게 곱하니까 지수끼리 더해줘야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A의 1제곱이라서 K값은 1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열심히 계산 잘 해주면 되는 파트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계산만 잘 해주세요. 자, 7번.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푸는 거냐면 6의 11제곱을 만들 때 내가 A랑 B를 이용해서 만들고 싶대. 근데 우리가 얘들아 잘 봐. 2의 6제곱이 A고요. 3의 5제곱이 B야. 이때 1번 6의 11제곱 만들고 싶고 2번은 18의 5제곱을 만들고 싶은 거지. 자, 그럼 우리가 지금 6이랑 18은 둘 다
2랑 3을 다 소인수로 가는 녀석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2랑 3을 A의 몇 분의 몇 제곱으로 다 표현이 가능해. 그래서 내가 여기서 식변형을 한번 하고 가면요. 2는 A의 6분의 1제곱이고 3은 B의 5분의 1제곱이다. 한번 적고 갈게요. 괜찮지? 선생님, 그러면요. 이 6은요. 2 곱하기 3이라서 2 곱하기 3에 11제곱이에요. 이렇게 적을 수 있다. 이거 이해된다. 선생님, 그냥 이렇게 적으면 되나요? 네, 이게 정답이에요. 짱 쉽죠? 그 다음에 이 녀석.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에 5제곱이니까 얘를 이제 A랑 B를 잘 대입을 해주면 A의 6분의 1제곱과 그 다음에 3의 5분의 2제곱에 5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A의 6분의 5제곱이랑 그 다음에 이거 B라고 적어. 이 녀석은 이제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겠네. 그러니까 A의 6분의 5제곱이랑 B의 제곱을 곱한 녀석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익숙해지면 돼. 아, 내가 뭔가 이 수를 문자로 표현하고 싶은데 이 녀석, 저 A의 6분의 1제곱, 뭐 B의 5분의 1제곱 얘네가 아직은 당연히 어색한 게 맞지. 어색한데 그냥 지수법칙 이용해서 계산이 가능하대. 이런 거야. 그 얘들아, 저게 익숙해져야 되는 게 쌤이 살짝 스포를 해줄게요. 스포. 쌤이 아까 지수를 배운 다음에 지수 함수 배운다고 그랬지. 우리가 함수라는 거는 정의역에다가 뭘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치역 이런 게 있는 거잖아. 그래서 y는 a의 x제곱 이런 함수를 다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x에다가 뭐 예쁜 수 1, 2, 3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6분의 1, 5분의 1 이런 것도 넣을 수 있잖아. 그걸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연습을 해놓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 그냥 우리가 였다가 뭐 넣으면 나오는 y값을 이제 좌표 평면에 내가 막 그릴 거예요. 막 이런 거 막 의미를 하는 거야. 뭐 열심히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낯선 걸 배우는 거지 어려운 걸 배우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아니 그래봤자 다 지수법칙 선에서 정리가 되는데 그냥 지수가 살짝 이제 여러분들이 중딩 때는 이제 뭐 자연수, 뭐 끼케야 정수 이런 거 다루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저 지수에 분수도 들어가고 음수도 들어가고 루트도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확장이 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8번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공수원 복습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 우리 복습해보자. 공수원. 그 얘들아, 지금 배우는 내용은 지수, 로그, 삼각 다 나와. 다 나오니까 지금 곱셈 공식 뭐 여기 있는 친구들 다 곱셈 공식 저는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자, 1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y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y분의 1을 의미하는 건데 y분의 1이라고 쓰는 게 귀찮아서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쓰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거는 x 3분의 1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거를 간단하게 바꿔주세요 이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자 얘들아 우리가 볼 때요 저 3분의 1제곱 나와 있는 거 좀 불편하지 않아? 불편하죠? 너무 불편해. 그래서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잘 봐. x의 3분의 1제곱을 내가 라지 x라고 치환하고요. 그 다음에 y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을 내가 라지 y라고 한번 치환을 해볼게. 치환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쪽이 다 예뻐져요. 얘가 어떻게 예뻐지냐면 잘 봐. 얘들아 x는 스몰 x는 라지 x의 세제곱인 거 혹시 보이니? 요 등식에다가 양변에 그냥 세제곱 때리면 이 녀석이 지금 라지 x 세제곱 더하기 라지 y의 세제곱 이렇게 바뀌는 거야. 아 이해되죠? 나누기 여기는 이제 라지 x 더하기 라지 y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럼 자 쌤이 질문할게요. 이 녀석 우리 곱셈 공식 변형 공식 이용해 가지고 이 녀석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응? 응?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저쪽이 플러스면 이쪽은 마이너스였겠죠?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기억나? 아,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어때? 사라진다. 뽁, 뽁. 이 녀석이 정답이에요. 근데 정답을 쓸 때는 다시 이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괜찮아? 그래서 정답을 쓸 때는 이 녀석에다가 다시 3분의 1제곱들을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고, 여기 마이너스 x의 3분의 1제곱 y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에 더하기 y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이런 식으로 그냥 답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그냥 저렇게 쓰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여러분들이 이거 인수분해 되는 구조 잘 볼 수 있니? 너네 이거 기억나니?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뭐 몇 분의 1제곱이 이렇게 나와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치환해가지고 고1 때 봤던 걸로 할 수 있니?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yes I can 하면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2번. 자, 차례대로 써볼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 얘는 지금 4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 이렇게 나와 있지. 근데 얘들아, 너네 살짝 이런 거 보면 좀 본능적으로 좀 무슨 공식 생각나? 합차 공식 좀 냄새가 풍기지 않아요? 왜 그러냐? 이 녀석이 우리가 A 더하기 B라고 바라보면 여기는 A 마이너스 B거든요. 이런 느낌 괜찮니? 치환했을 때, 슬쩍 치환했을 때? 그러면 이 녀석이 정리가 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야. 이거 동의 가능하지? 근데 지금 이 뒤에 녀석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거든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랑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랑 곱하니까 여기서 또 합차 공식을 때리게 되면 A 4제곱 마이너스 B 4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겠어? 근데 A가 X의 4분의 1제곱이니까 이게 그냥 X로 튀어나오고, B의 4제곱은 Y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돼. 얘들아, 제일 많이 하는 실수, 여러분들이 이거를 필터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 안 돼. 알겠죠? 이거 아예 다른 거지? 얘들아, 이거 풀로 쓰면 이거야. 너네가 갑자기 이거를 필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적는 거랑 똑같은 거야. 안 되겠지? 지수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니까 여러분들 요거 조심해서 계산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다. 자, 뒤에 9번, 10번, 11번, 12번 그냥 몽땅 계산이에요. 자, 이거 딱 봐도 얘들아 봐봐. 유제 제목만 봐봐. 지수법칙과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시계값 구하기. 이러면서 저런 거. 이제 곱셈공식 열심히 활용해가지고 막 하겠죠? 그 다음에 아래 것도 봐봐. 막 저런 게 있을 때 저런 거의 값을 구하시오. 막 이런 거 있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남은 파트들은 뭐냐면 그러니까 개념 배웠지? 그러니까 이제 문풀을 할 거야. 문풀을 할 건데 앞에 거 방금처럼 이런 느낌으로 배우고 왔는데 지금 이제 곱셈 공식이랑 이런 거를 좀 더 죽어라 써가지고 그냥 계산 죽어라 하래. 맞죠? 이런 건 여러분들이 내신 기간 때 죽어라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야. 여기는 그래서 쌤이 어떻게 푸는지만 언급 위주로 하고 넘어갈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너무 맹목적인 문제풀이라서 특강 때는 다 풀지는 않을 거예요. 자, 9번 한번 봐볼게. 일단 x의 2분의 1제곱이랑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합친 게 3일 때요. 각각을 다 구해달래.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너네가 지금 x의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런 거 보면 좀 마음이 아직은 편치 않아. 그러다 보니까 x의 2분의 1제곱을 내가 a로 치환을 하게 되면 이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a 더하기 a분의 1이 3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 혹시 느껴지겠니? 왜냐면 이게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서 내가 이렇게 일부러 바꿔준 거야. 익숙한 모양으로 바꾸는 게 편하잖아. 그래서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들아, 1번 볼래요? 1번은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 구해달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a의 4제곱 더하기 a의 4제곱분의 1 구해달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2분의 3제곱 뭔데? 여기다가 세제곱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A의 세제곱 더하기 A의 세제곱분의 1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각각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있으면 이제 우리 곱셈 공식 이용해가지고 얘네 찾을 수 있지 않냐 이거야. 이거는 그냥 고1 내용인 거잖아. 그쵸? 이해되니? 얘들아, 나는 여기까지 하고 끝낼 거야.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얘네를 한번 찾아보란 얘기인 거야. 근데 봐봐. 만약에 이 값을 알고 있는데 내가 지금 이 값들을 못 찾겠어. 쌤한테 겐톡 보내야 돼. 겐톡. 공수 원이 많이 안 좋다는 얘기인 건데 여러분들은 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구하는 거였지? 이렇게 구하는 거였으니까 얘 구한 거에서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이 녀석은 세제곱해주고 마이너스 3의 a 더하기 a분의 1 이런 식으로만 곱셈공식 변형 이용해가지고 구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굳이 계산을 다 하진 않을게요. 열심히 해야 돼. 이거 아예 쌩쌩 고1이야. 너네가 제일 잘해 지금 전국에서 저 계산. 시험 끝난 지 제일 얼마 안 된 녀석.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 나? 하다가 계산 실수할 수도 있겠죠. 자, 얘들아 10번은 이제 어떻게 보는 거냐. 자, 여기서 조금 집중해야 돼요. 자, a 값이 2의 3분의 1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이렇게 나와 있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뭐 구하라고 하냐면 2a 세제곱 마이너스 6a 더하기 5 이렇게 구해달라고 하고 있네요. 그쵸? 얘들아 모양이 일단 너무 띠꺼워요. 그쵸? 뭐야 이거 왜? 근데 우리 다항식 연산 배울 때 있잖아. 얘들아 지금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지수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가 저거 막 그 복수수나 뭐 그런 거 배울 때 똑같이 했어. 막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뭐 a가 1 더하기 3i였어. 그럼 이제 1 넘긴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a 제곱쪽 구하고 막 이렇게 뭐 확대시켜 나갔던 거 있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지금 이게 허수가 아니라 지수로 바뀐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이 a 세제곱 있으니까 일단 요 녀석이 눈에 띄잖아. 세제곱. 용감하게 세제곱 때릴 수 있어야 돼. 세제곱 때린다? 잘 들어야 돼. 세제곱을 쌤이 시원하게 한번 때려보면요. a의 세제곱은 잘 들어야 돼. 이거 세제곱 때리면 얘들아 잘 봐봐. 얘가 여러분들 눈에 어떻게 보였으면 좋겠냐면 내가 요 녀석을 x로 잡으면 이게 지금 x분의 1인 거 보이니? 그치? 그러니까 요 2의 3분의 1제곱을 쌤이 x로 치환했어. 그럼 이게 x 세제곱 더하기 x 세제곱분의 1에 더하기 3의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혹시 괜찮아요? 잠깐만. 아니 잠깐만 나 뭐라는 거야. 3 3 맞지? 세제곱이잖아. 맞지? 요거 맞아? 그러면 이 녀석이 너무 예쁘게 계산이 되지 않아? 왜냐면 이거에다가 세제곱하게 되면 2만 되고 여기는 2분의 1 이런 식으로 숫자를 딱 계산이 돼. 그리고 얘들아 여기는 계산이 안 되지만 이 녀석이 지금 A예요. 보이니? 왜냐면 A가 X 더하기 X분의 1이었으니까. 그러고서 얘만 살짝 예쁘게 정리해보면 A 세제곱은 2분의 5 더하기 3A죠. 양변에 2 한번 곱해볼까? 그러면 이 A 세제곱은 5 더하기 6A죠. 동의? 근데 지금 여기 뭐야? 이게 지금 5 플러스 6A래. 근데 6A는 사라지겠다. 그러니까 5에다가 2배만 해주면 되니까 정답은 10이었네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요거 납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막 무자비하게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바라보고 뭔가 이렇게 막 털리는 게 많아지겠네. 이렇게 인지가 되면 돼. 요거 납득 가능하겠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번. 여러분들 11번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나와요. 시험장에서.
무조건 풀 수 있다. 겁나 쉬워요. 자, 모양이 근데 좀 혐이야. 모양은 정감이 안 가는데 알고 보면 착한 녀석이거든요. 잘 봐. 얘들아, a의 2x제곱이 5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내가 뭘 할 거냐. 1번 a의 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분의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a의 2x제곱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2x제곱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만들어주고 싶잖아. 근데 만들 때 내가 분모 분자에는 똑같은 수를 곱할 수 있다라고 배웠으니까 여기다가 a의 x제곱을 이렇게 곱해가지고 변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은 지금 전개가 됐으면 a의 2x제곱에 플러스 1 분의 a의 2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 혹시 보이니? 왜냐면 이거 지금 두 개 더하면 a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제곱 요 지수끼리 더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0제곱 되지? 0제곱은 우리 아까 1이라 배웠지? 그러니까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괜찮나?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되니까 6분의 4다. 정답 3분의 2 이렇게 정리만 해주시면 되는 거다. 짱 쉽죠? 그 다음에 2번. 얘들아 2번도 지금 보면요. 자, 마이너스 제곱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a의 3x제곱에 플러스 a의 마이너스 3x제곱 이렇게 있는 거지. 자, 쌤이 이번에는 뭘 해주고 싶냐면 푸는 방법이 여러 개야. 내가요, 요게 마음에 안 들어. a의 3x제곱을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곱해줄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드니까 음수가 싫어 이러면서. 음수는 아니지만 음수 제곱이 싫어. 그러면 a의 6x제곱 플러스 1을 a의 4x제곱 더하기 a의 2x제곱으로 나눠준 꼴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지금 a의 2x제곱을 5라고 알고 있네? 그러면 이 녀석을 천천히 계산해주면 돼. 자, a의 6x제곱은 였다가 전체 세제곱이 계산되면 나오는 값이니까 125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25고 여기는 그대로 5였을 거예요. 요거 납득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만 잘 계산해주면 30분의 126으로 계산이 되니까 약분이 되면 15분의 63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다. 두 번째, 선생님, 나 너무 숫자 커진 것 같아서 좀 불편해. 그래서 나는 그냥 a의 x제곱만 곱해주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어. 여기만 없애고 싶은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두 번째 풀이야. a의 x제곱을 분모 분자에 곱했다고 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a의 2x제곱 더하기 1분의 a의 4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남아. 맞지? 이걸 분모 분자에다가 이렇게 뿌려준 거야. 그러면 여기 지금 5라고 알고 있으니까 얘는 지금 5 플러스 1이고 여기는 25에다가 자, 여기가 중요한데 a의 2x제곱의 역수인 거 보이니 혹시 이건? 쌤이 아까 마이너스 붙으면 이 마이너스 이렇게 뗀 다음에 이거 역수 취하면 된다 그랬지. 5분의 1인 거 보여?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열심히 계산하면 이거 똑같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5분의 1이 싫어. 이러면서 이제 또 5를 곱하는 거야. 그러면 위에 거랑 똑같은 거 보이니?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지환이 안 보여요? 너 잤지? 여기다가 5를 또 곱해야 되잖아. 그래야 여기 계산이 예뻐지잖아. 그럼 이거랑 똑같아지는 거 아니야? 125 더하기 1 25 5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 제일 마이너스를 없애주는 게 좋아. 처음부터 3x제곱을 a의 3x제곱을 곱하고 들어가는 게 더 좋다는 얘기인 거야. 요 말 이해가 되셨어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수 계산 싹 다 끝내고 지수함수 이용할 때
별 무리 없이 계산들이 다 가능해지는 겁니다. 12번 같은 거는 뭐 지금 안 해도 돼요. 그냥 단순식 변형 문제니까 아마 해설 보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될 거라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단원 하나가 끝이 났습니다. 단원의 테마는 우리가 지수법칙 잘 기억이 나는가 요 녀석으로 우리가 쭉 나아갔던 거고, 자 여러분들 이제 로그 보세요. 로그 오늘 성질까지 좀 설명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 자 겁나 중요해 얘들아. 근데 너네가 로그라는 거를 안 들어보진 않았을 거야. 뭔가 들어본 적이 있죠, 그치? 혹시 들어본 친구들은 어디서 들어봤어? 뭐 하다가 들어봤어요? 그냥 정확하게 뜻을 몰라도 돼. 그냥 쌤이 물어보고 싶은 거야. 너네는 로그를 어디서 배웠니? 혹시 과학하다가 로그를 봤나? 얘들아 너네 혹시 이온화 에너지 이런 거 배웠어? 통과 때? 안 배웠어? 이온화 에너지 배우지 않아? 안 배워? 중3 이럴 때 안 배웠어? 얘들아 그 너네 뭐 나트륨 원자가 뭐 전기 하나 떼낼 때 막 드는 에너지 뭐 이런 거 안 배웠어? 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 방출하는 에너지, 흡수하는 에너지 뭐 이런 거 안 배웠어? 저 배우게 될 거예요. 고1 때 되면 배우는데, 우리가 뭐 양이온, 음이온은 배웠다 너네, 그치? 맞지? 그럼 이제 뭘 배우게 되냐면요, 그렇게 양이온이 될 때 필요한 에너지량을 배우게 돼요. 뭐 우리 1가 양이온, 2가 양이온 이런 거 있잖아. 1가 양이온은 전자 하나만 떼어내면 되고 2가 양이온은 전자 두 개씩 떼어내야 되지. 그럼 그때 각각 드는 막 에너지량을 표현할 때 로그를 씁니다. 전기 음성도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 전기 음성도가 뭐야? 전기 음성도 기억나요? 뭐 몰라도 돼요. 뭐 수학인데 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 값을 이렇게 배워놓고 나서 이제 과학을 공부할 때 로그가 정말 많이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애당초에 로그가 태어나게 된 배경도요, 과학의 이유가 커요. 숫자가 너무 커, 얘들아. 숫자가 너무 커. 너네 1몰 혹시 이런 거 들어봤어? 이게 얘들아 너네 탄소 원자량 기억나지? 이거 원자량 뭐야? 탄소 원자량 모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원자 번호가 6이고 원자량이 10이 아니야? 평균 원자량이 뭐 12점 뭐 얼마 정도 되고. 중딩 때 배우지 않아요? 탄소 원자량 이런 거 안 배워? 얘들아 탄소 원자량이 10이거든? 이렇게 정의되는 기준이 뭐냐면 탄소 원자가 1몰게 있을 때 12g이라는 거야. 얘들아 너네 지금 공기 중에 여기 지금 막 산소 분자 있고 막 뭐 별의별 분자들 다 있잖아. 너네 얘네를 다 카운팅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연필 한 다스 하면 연필 12개지. 이런 것처럼 1몰게라는 단위가 있을 때 탄소가 12g이 된다는 소리야. 수소 같은 경우에는 얘 원자번호 1번이지. 원자량도 1이거든요. 그래서 수소 원자가 1g 있는 게 이제 1몰게 있다라고 표현을 해. 근데 1몰이 몇 개일까요? 오. 아보가드로 수예요. 아보가드로 씨가 수소, 정확히는 탄소로 증명했는데 탄소 원자가 요 정도 있을 때 12g을 갖는다라고 정의를 내렸어. 이게 우리가 원자가 겁나 작잖아. 겁나 가볍고 겁나 작잖아. 안 보이잖아. 너네 좀 보이니? 안 보여. 이만큼은 있어야 된대. 여러분 이거 너네 이거 감당돼요 이거? 계산기에서 이거 몇 개를 쳐야 돼. 맞지? 겁나 힘들지? 이런 거 계산을 잘 하기 위해서 로그가 수학자들 사이에서
학자들 사이에서 연구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로그를 쓰는 이유가 뭐냐? 지수가 겁나게 클 때 얘를 계속 이런 거 계산하면 막 공 뒤에 몇 개를 붙이고 너무 힘들잖아. 간소화시켜서 숫자로 예쁘게 바꿔서 계산을 해주고 싶어서 로그가 도입이 된 거야.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지금 교육과정에서 그냥 대수 파트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알겠지? 지수가 겁나 커. 얘들아, 너네 이거 2의 10제곱만 돼도 1024지. 3의 10제곱 얼마야? 겁나 크겠죠? 막 7의 10제곱 쩐나게 크겠죠? 계산하기 힘들 거 아니야. 로그를 이용하면 계산이 편해져서 로그를 도입했어요. 라고 이해하고 이 단원을 시작을 해볼게. 자, 로그의 기본 개념 자체는 뭐냐면요.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 저 공식 일단 필요 없어. 우리가 직관적으로 한번 어떤 느낌인지 쌤이 표현을 해줘 볼게. 2의 1제곱을 계산하면 2고요. 그 다음에 2의 제곱을 계산하면 4고 2의 세제곱을 계산하면 8이란 말이야, 얘들아. 그쵸? 근데 궁금한 거야, 문득. 야, 2에다가 몇 제곱하면 5가 될까? 6이 될까? 7이 될까? 이런 것들. 2에다가 몇 제곱을 하면 3이 될까? 갑자기 문득 궁금해진 거야. 여기 사이에 3은 어떻게 나타날까? 4는 나타낼 수 있지. 2의 제곱이니까. 그냥 2를 넣으면 되지. 5가 나오는 거는 여기다가 얼마 정도 넣을 거냐. 이런 거 궁금한 적 있지 않으세요? 수학 공부하면서? 궁금해 했을 거예요. 쌤 실제로 궁금해 했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내가 수학을 배울 때 중딩 선행할 때 무리수를 배우잖아. 루트 막 처음 배울 때 막 좀 센세이셔널 하잖아. 그치? 몇 제곱했는데 3이 된대. 막 이런 거 루트 3. 여기도 똑같잖아. 몇 제곱했는데 5가 돼야 되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게 돼요. 잘 들어봐. 어떻게 표현하냐면 잘 들어야 돼. 로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건데요. 내가 2에다가 이것만큼 제곱했을 때 5가 나옵니다 라고 정의가 된 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의 숫자야, 얘들아. 요 숫자만큼 제곱을 하면 5가 나온다는 의미인 거예요. 요거 이해됐어? 그래서 2에 로그 2의 5제곱을 하면 5가 나온다라는 게 우리가 수학적인 의미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해 봐봐. 그쵸?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게 7이래. 그럼 이게 로그 2의 7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야. 요거 납득할 수 있겠어? 아니, 왜 울어요? 하품을 시게 하는 거야. 그쵸?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 로그의 정의 표현을 봐봐. A가 양수고 A가 1이 아닐 때요. A의 X제곱을 N을 만족하는 실수 X는 오직 한 개 존재한다라고 전제가 깔려 있어. 그냥 그러려니 해. 일단은 나중에 함수 배우면 다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니까. 그럴 때요, 이 실수 X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가 A에다가 이만큼 제곱했을 때 N이 돼요 라고 나타내는 거야. 내가 어떤 수에다가 몇 제곱을 해야 N이 될까? 이거요? 라는 의미인 거야. 근데 문자로 처음에 배우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방금 쌤이 이거 알려준 거 이런 식으로 표현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용어가 매우 중요한데 한번 잘 들어봐. 여기서요, 얘는 미시고 얘는 지수잖아. 이 용어가 새로 나와요. 진수예요. 그냥 새로운 용어야. 우리가 그래서 결과값이 진수구나. 그래서 우리가 로그를 다룰 때 여기 자리가 미시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진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 쓸 수가 있게 되는데 내가 몇 제곱 해가지고 3이 되지? 미시 2고 진수가 3인수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
밑이 2고 진수가 3인 로그를 숫자로 바라보면 되는 것이다. 이것만 이해하면 로그는 별게 없습니다. 왜냐면 얘들아, 로그의 태생은 지수야. 얘가 지수 자리에 있는 거야. 저기 2의 요 제곱 자리에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저런 무리수를 우리가 받아들이셔야 돼요. 얘는 무리수야, 얘들아. 그리고 루트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루트 3도 얘들아 1.732 얼마 이렇게 가잖아. 무리수지? 이 로그도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뭐 이해 안 되는 건 없죠? 이게 로그의 정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얘들아 잘 봐봐. 일단 밑이 양수여야 돼요. 밑이 양수여야 되고, 밑이 0보다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이 1이 되면 안 돼요. 이건 약속이야. 왜냐면 얘들아 봐봐. 이런 느낌이에요. 밑이 1이 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뭐냐면, 얘들아 너네 1에다가 몇 제곱했을 때 3 될 수 있어? 어림도 없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런 지수 있는데요 막 이러면서 로그 1에 3 이렇게 쓰면 망한다는 거야.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아예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밑이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을 무조건 들어가줘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진수가 양수여야 된다가 있을 거예요. 얘는 왜 그러냐면 밑이 양수인 거는 얘들아 우리의 약속이야. 약속. 근데 우리가 양수를 거듭제곱 취하면 무조건 양수만 나오지 않겠어? 그러니까 진수는 절대 음수가 나오지 않겠지. 그리고 밑이 0도 아니니까 0도 절대 안 나오겠지. 그래서 진수가 양수인 조건이 생겨나게 되는 거니까 이 조건은 필히 암기를 해둡시다. 잘 배워놔. 저게 이제 진수가 양수가 되는 근거가 뭐냐면 밑이 양수라고 전제를 깔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그를 다룰 때는 밑이 양수일 때만 다루게 되니까 조금 더 편해져. 뭐 마이너스 2에 몇 제곱할 때 뭐가 나오는 거 이런 거 안 해. 알겠지? 그러니까 얘들아 마이너스 2에다가 몇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올까요? 얘도 궁금할 수 있잖아. 안 해요. 수학에서. 궁금하면 대학교를 가세요. 고교 과정에서 안 합니다. 뭔가 있겠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없나? 뭐 궁금하죠? 지금은 안 배웁니다. 그래서 오직 양수일 때만 배운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로그의 정의 필수 예제 1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엑셀 값을 몽땅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는데, 얘들아 세미나 로그 정의 차근차근 익혀보고 마무리 해봅시다. 자, 1번 로그 16의 x가 2분의 1이래. 자, 얘들아 그럼 우리가 의미를 파악해야 돼. 얘가 뭐냐면 이 숫자가 뭐냐면요 16에다가 자 이게 우리의 진수였지. 얘가 밑이었고 맞지? 그러면 얘가 16에다가 2분의 1제곱을 했을 때 x가 나왔었다는 의미였어. 이거 이해되니? 얘들아 이거랑 잘 매칭 시켜야 돼. 우리가 요 관계식을 바탕으로 필요한 지수가 이거라고 얘기했지. 근데 저 지수가 2분의 1이래. 그러니까 이 2분의 1이 이쪽에 오게 된 거고 밑은 그대로 이쪽에 오게 된 거고 이 진수는 우변으로 간 거야. 이거 납득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16의 2분의 1제곱은 x다라고 쓰면 되는데 우리가 매번 지금 이 의미를 상기시키면서 풀기에는 사실 좀 머리가 아플 수 있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좀 야매스러운 풀이법이 등장하냐? 얘를 슬쩍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뭐 숫자 곱해주는 거 있지? 그러면 곱해주게 되면 봐봐. 마치 그냥 x만 남고요. 이게 16이 이렇게 갔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 2분의 1을 밀어서 올리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이 2분의 1이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퍼컷 하는 느낌이지. 16이 2분의 1 자리를 밀어내면서 지 어깨에 2분의 1을 올린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x는 16의 2분의 1제곱이라고 기계적으로 써라. 근데 어차피 우리 특강이잖아. 뭐 지금 뭐 이거 막 문제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쵸? 당연히 내가 너네 내신 준비할 때는 이렇게 가르치고 계속 저렇게 문제 풀게 시킬 건데
지금은 그래도 의미를 곱씹어가면서 이렇게 쓰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래야 안 까먹어. 알겠지? 좋아.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면 뭐 4 정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2번 볼게. 자, 로그 x의 9가 2다 라고 나와 있어. 우리가 그럼 얘는 의미론적으로 어떤 거냐면 x에다가요 제곱을 했더니 9가 나왔다는 소리인 거야.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 문자가 막 뒤죽박죽 있고 이래도 그냥 우리가 로그에 본질적으로 접근을 하면 돼. 근데 여기서 그럼 얘들아 이거 계산하면 x는 뭐 또는 뭐 나와? 뿔마 3. 근데 우리가 미조건 양수이면서 1 아니다라고 배웠어. x가 미세에 해당하니까 얘는 탈락이고 이 녀석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x는 3밖에 안 되는 거야. 진수 조건, 미조건은 죽어라고 잘 따져줘야 돼. 알겠지? 나중에 이걸로 우리 정수개수 세는 거 겁나 많이 나오니까 잘 집어 가야 됩니다. 자, 3번. 로그 루트 2의 16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 자, 얘야말로 정말 순수하게 로그의 정의야. 우리가 루트 2를 몇 제곱했을 때 16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야? 이해되니? 그럼 얘들아, 루트 2는 우리 아까 2의 2분의 1제곱으로 배우고 왔어. 맞지? 2분의 1의 x제곱이 16이래. 그러면 다 2로 바꿔주면 2의 2분의 x제곱이 2의 4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x가 8 정도면 괜찮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8번만큼 제곱해주면 루트 2가 16이 됩니다. 라는 의미인 거야.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지? 이것만 하면 로그가 껌이에요. 껌. 뭐 없어. 그 다음에 4번. 안 지우고 싶은데. 자, 4번. 로그 4분의 1의 x제곱이 0이래.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정의가 뭐냐면 4분의 1이라는 숫자에다가 0제곱을 하면 x제곱이 나온대요 라는 의미인 거야. 따라서 x제곱은 1인 거죠. 우리가 뭐의 0제곱은 1로 배웠어. 그러니까 x는 뿔마 1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 안 돼. 제곱이 달려 있어서 이거 자체는 0보다 큰 게 보장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x가 뿔마 1이 돼도 되는 거야. 요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은 자, 로그 x에 로그 x에 27 이 마이너스 2분의 3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얘들아 항상 읽을 때 로그 뭐에 뭐 이렇게 읽는 거야. 로그 x의 27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면 우리가 의미적으로 바라봐. x에다가요 내가 마이너스 2분의 3제곱 했을 때 27이 나오고 싶었어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맞지? 근데 얘들아 여기 좀 복잡하니까 잘 들어봐. 27은 우리 3의 몇 제곱이지? 3의 세제곱이지. 따라서 x를 구하고 싶으면 요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을 해주면 되는 거야. 보이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돼서 9분의 1이 정답이에요. 9분의 1. 이거 괜찮아? 9분의 1이 정답이야.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의 마지막 문제 6번. 로그 4에 로그 16의 x가 마이너스 1이래. 얘들아 이거 침착하게 해야 돼. 이 안에 거를 커다랗게 우리가 진수로 바라보고 얘를 미수로 일단 바라보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면 로그 16의 x가 4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적는 거야. 맞지? 하나의 덩어리로 바라보라고 그랬어. 그러면 여기 얘는 4분의 1이지?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로그의 정의 쓰면 되는 거야. 16에다가 4분의 1만큼 제곱했더니 x가 나오네요. 근데 16은 2의 4제곱이지? 그러니까 x값은 2입니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답을 다 구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로그의 밑과 진수의 조건인데, 밑은 양수이고 1이 아니어야 되며 진수는 항상 0보다 커야 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조건에 잘 적용시키면 얘들아, 2차 부등식을 푸는 형태가 나와요. 2차 부등식 우리 기억하잖아.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치고 왔잖아. 그쵸? 그거 이용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저거는 혼자 스스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뭐 배울 거냐면 로그가 이제 겁나게 연산을 많이 하게 돼. 거기 옆에 보면요. 로그 A의 1은 0이고 막 이제 이런 거 다 나와 있거든. 그래서 여기는 쌤이랑 내일 지수법칙 이용해가지고 증명을 다 하면서 쭉 다 풀 거야. 그리고 얘들아 로그가 챕터가 좀 많은데 괜찮아요. 이게 내가 문제를 여기를 다 풀지 않을 거야. 어차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처음 배울 때 까먹는 내용들도 많고 할 거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로그의 정의, 그 다음에 지수법칙을 오늘 확장하는 방법 배웠어? 그치? 지수에 뭐 음수가 나와 있던, 분수가 나와 있던, 루트가 나와 있던 간에 내가 몽땅 다 계산이 가능한 형태다. 그리고 우리가 로그의 정의, 2를 제곱하면 4가 나오고 세제곱하면 8이 나오는데 몇 제곱하면 5가 나오지? 로그 2의 5라는 숫자로 정의하고 푼다. 그러면서 이거를 일반화를 시키면 a의 x제곱은 n 이런 식으로 썼을 때 x를 로그 a의 n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로그는 그냥 지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지?